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미국이 건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시언 일링 복스에서 2026년 1월 12일자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12월 29일부터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고가도로 건설이 시작되면서 캘리포니아 프레즈 노이 쇼 애비뉴와 골든 스테이트에서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생활에는 개인적이면서도 주변적으로는 느껴지는 익숙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다리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기차 노선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은 절대 지어지지 않습니다. 허가가 계속됩니다. 타임라인이 미끄러집니다. 가격포가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일을 끝내야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시스템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크 돈켈만은 마비감이 미스터리가 아니며 단지 양극화나 나쁜 정치인들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025년 저서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서 더 깊은 문제는 구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정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계된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부가 특히 대규모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떨어뜨렸습니다. 던켈만은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과 레이건 시대의 지속적인 반정부 이데올로기만을 지적함으로써 이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좌파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실행 능력을 재건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켈만을 회색지대로 초대하여 민주주의의 참여와 책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한 동등한 필요성 사이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퍼슨의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의심과 해밀턴의 국가 역량에 대한 믿음 사이의 창립 긴장, 20세기 중반이 왜 미국 건설의 장점이었었는지, 그리고 선의의 개혁이 모두가 목소리를 낸다가 서서히 모두가 거부권을 가진다가 되는 절차적 덤불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민주주의가 관리해야 할 긴장으로 간주합니다. 시민들은 진정한 발언권이 필요하지만 정부도 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 긴장을 창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해밀턴과 제퍼슨에게 매핑합니다. 기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중앙 집권적 권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퍼슨은 멀리 떨어진 관료제가 식민지 주민들을 강제하고 있으며 자유는 그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합니다. 독립 후 창립자들은 연합규약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반제국주의 모델입니다. 10년 만에 사람들은 시스템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너무 분산되어 정부가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헌법을 가지고 1787년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해밀턴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원적인 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더 강한 중심이 필요합니다. 행동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통치 문제는 단지 양극화만이 아닙니다.
거부권이 너무 많고 구축, 실행, 전달 권한이 너무 적은 구조적 역량 위기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하향식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으로 오늘날의 절차적 상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러한 개혁은 종종 널리 사용되는 프로젝트조차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졌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거창한 이야기보다는 작은 일들을 잘하고 더 빠르고 더 낮은 비용으로 하는 것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가 다시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권위 사이의 긴장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혐오에는 뚜렷한 점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원할 때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가요? 투표하시겠습니까? 거부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회전하시나요? 판도는 더 작지만 문제는 동일합니다. 미국의 독특한 점은 우리 시스템이 극단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많은 불신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이라크, 워터게이트, 제도적 인종차별, 기업 포획, 오염, 부패, 현재의 공경은 비합리적인 불신보다는 충분히 목격된 대중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균형을 맞췄나요? 고기능창은 언제였나요? 루즈벨트는 공공전력을 사용하여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결심하고 TVA가 댐, 강, 숲의 숲, 발전소 건설, 송전선 설치, 보정물 받는 가전제품 판매 등 막대한 규모로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영국 크기의 지역이 변화했습니다. 오늘날 시스템이 너무 꽉 차서 할 수 없는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깨끗한 에너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석 연료 발전을 대체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력, 태양광, 배터리, 송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은 과학이 아닙니다. 전송 라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고속철도도 또 다른 분명한 예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재앙이며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구현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국가 권력을 불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들은 정부를 믿는 건설자들이어야 합니다. 진자는 어떻게 뒤집혔나요? 현재 상황을 방해하는 주요 정책과 법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네파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 땅이 0인가요? 네파는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1970년에 통과된 국가환경정책법입니다. 원래 프로젝트 계획자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절차적 소송 엔진이 되었습니다. 스윙을 합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정부가 작은 일을 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 따르면 오늘날의 기능장애는 운명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법원, 의회, 그리고 주들은 모두 반다수주의적 교착 상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 내에서 국가 역량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질문 화법으로 계속 유도를 하네요. 당신은 좌파가 가장 그럴듯한 건설자 연합이라고 제안하지만 친건설적이고 역량 있는 의제를 위한 에너지가 먼저 우파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제가 미국의 입장이지만 어,
좌우가 갈라진 데는 거의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죠. 미국 민주주의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권력남용이 방지돼야 한다. 권력남용을 방지 위하여는 반드시 강력한 시민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 참여의 문제가 되겠죠. 한편 미국 민주주의 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사회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 사회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부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 참여와 그 책임 사이의 또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의 경우 지역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다. 이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의당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야 함에도 줄기차게 추진하는 모양이다. 왜냐? 중앙정부의 일이 아니기에 그런 것일까? 중앙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관리하는 특정 지역에만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시멘트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충분해야 하는 것이다. 현 이재명 정부 중앙집권적 도시국가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광역단체와 지방도와 지방도시의 통합, 충남과 대전을 서울특별시처럼 한때 묶는다. 뭐라고 쳐야 되나? 충대 광역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또 광주와 전남이면은 광전광역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대충광역시, 그 다음에 전광광역시, 이쁜 이름들이 아니네. 중앙정부의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은 주가 뭐 50개 주나 해서 너무 넓은 땅덩어리지만은 한국 같은 나라는 굳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냐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에서 뉴달러 구해온 이명박, 립 서비스만 받아온 이재명, 김기훈 경제 전문 기자 조선일보 1월 19일입니다. 환율 안정 위해서는 대규모 신규 달러 필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 구두 개입은 효과 없어. 이 대통령 당장 외화벌이 나서 외환 보유액 늘려야. 환율 수렁에 빠진 이재명 정부가 결국 미국에 SOS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실탄을 주지 않고 덕담만 했다. 외환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이 매우 이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과도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보도 자료를 냈다. 외환 전문가는 환율 안정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SOS를 요청했지만 과거 대통령과 달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실질적 지원을 얻지 못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1997년 제1차 외환위기와 2008년 제2차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 안정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정부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번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위기를 해결했다. 미국은 어떻게 한국의 외환위기를 해결하고 환율을 안정시켰을까? 제1차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후 12월 3일 임 부총리와 미셸 깡두시 IMF 총재는 583억 달러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집행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이 개방되었다는 사실이고 외환은행이 그때 팔렸었죠. 또 다른 기업들도 다 팔았습니다. 미국 등이 한국 가용 외환 보유액 11월 말 72억 달러
무려 8배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제1차 외환위기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제2차 외환위기, 뉴욕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현대건설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기 때는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10억 달러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발행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주요국 중앙은행과 시행하고 있는 통화수업을 한미 간에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신규 달러, 뉴 달러 확보를 지시를 내린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2008년 10월 11일 워싱턴 DC IMF 본부 빌딩에서 열린 임시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을 만났다. 티모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에게 강 장관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후 2시 30분 로즈 부회장이 가이트너 총재와 오찬을 한 뒤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가이트너가 당신의 견해에 동의했다. 한미 통화 사업은 100%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중일 삼국에서 확보한 9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 2,400억 달러의 38%에 달했다. 이제 제3차 외환위기인 것 같은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은 첫째, 금리 인상을 통한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화. 두 번째, 국민연금, 기업,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달러의 강제 징집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 도산 가능성과 가계 축화 정책의 책임 문제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반대하고 있다. 기준 통화 정책인 모양입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고환율 용인 후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매입, 해외에서 달러 채권 발행, 세 번째로는 외국과의 통화 수합.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외국과의 통화 수합 확충이 장점이 많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구두 개입은 환율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국 외환보유액 4,28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1달러도 보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차 외환위기를 빨리 끝내려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외화벌이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중앙행정 대통감은 아니었다는 말이 들린다. 지자체 재정과 정부 재정으로 돈만 푸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성남시장 때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대통으로서 달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다. 잼이 무엇을 해야 할까? 환율 비판 이면에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최근에는 쿠팡하고도 언론의 자유 표현 이런 등등 여러 문제를 걸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 포항의 선박 엔진 중국 수출도 급증. 요 기사로 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화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의 3분기 실적을 분석을 하고 2025년 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방송을 별도로 꾸몄습니다. 여기서 또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오히려 중국 무역 보복 시 수출 대응책의 하나로
중국이 우리 엔진이 없으면은 배를 못 만든다면은 그것을 걔네들이 히토류 가지고 그 강압수단을 쓴다면은 우리도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관세를 위협한 후 유럽은 위험한 하락 나선형에 대해 경고합니다. 위험한 하락 나선형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스테파니 아지오, 질 로리스, 엠마 버로우스가 AP에서 1월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공동 성명은 트럼프의 위협이 있은 지 거의 24시간 만에 주권과 안보를 둘러싼 최근 긴장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유럽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모색할 때에는 그를 둘러싼 외교와 아첨을 주로 선택했었습니다. 일요일 성명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덴마크 군사훈련을 위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는 이러한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EU 이사회 의장 코스타는 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강압으로부터도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후반에 블록 지도자들의 정상회담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덴마크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라스무스 손데르고르는 물론 이들 국가의 정부가 트럼프에게 굴복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느 정도 뒤로 미뤄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네요. 그린란드는 아메리카 대륙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군이 아니고 유럽에 있는 군인들이 에, 그린란드에 도착해서 무슨 물자를 옮기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속해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이 계속됨에 따라 EU는 무역 바축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뭐 하향식 무슨 회오리 뭐 이런 거 같은데 제임스 파월과 킴 헬름 가드가 USA 투데이에서 1월 19일 날 보도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6년 1월 16일 파리 엘리제 궁에서 열린 뉴칼리도니아의 제도적 미래에 관한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사진을 먼저 게재한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롱은 뉴칼레도니아의 제도적 미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며 주요 독립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강제하지 않고 마비시키지 않고 나아가자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한 외교관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의 수많은 교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의 대미 강압 금지 정치를 사용했다고 USA 투데이에 말했습니다. 외교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동료들에게 확인하고 조율된 유럽의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EU는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브뤼셀 의원들은 그린란드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승인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세 위협은 대서양 횡단 관계를 악화시키고 위험한 하락 나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국가들은 말했습니다. 무역 바축화는 무엇인가요? 규정의 문구에 따르면 무역 바축화라고 알려진 유럽연합의 강압 방지 수단은 경제적 강압 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되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은 이 도구가 중국의 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로뉴스는 중국과 미국이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와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단을 통해 EU는 자국 시장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억제하거나 중단하고 외국인 투자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문서 Q&A 페이지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모든 조치는 해악에 비례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역 바축카를 배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규정의 문구에 따르면 한 국가가 강제로 기소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대 4개월 동안 해당 혐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EU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시작하기 위해 동의해야 합니다. 기기가 활성화되면 EU는 피고 국가와 협상합니다. 그 협상이 실패하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강압 방지 기구가 바축하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로 뉴스에 따르면 강압 방지 장치를 발동하면 유럽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핵 옵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EU 이사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EU가 요거 죄송합니다. 안 보여서 2024년에 거의 2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 2조 달러는 전 세계 무역의 거의 30%, 전 세계 GDP의 뭐 몇 프로인지 잊어버렸습니다만 꽤 높은 비중을 해당합니다. 트럼프는 노르웨이에 더 이상 평화만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존 아이리시와 노라브리 로이터. 아까 그 앞에 그 뉴칼레도니아는 지금 식민지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호주 동쪽에 있는 뉴칼레도니아는 지금 아직 프랑스령이고 거기서 그 독립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강제적으로 막고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지금 누가 그러는데 꼭 양아치 애들처럼 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 뉴칼레도니아 먹는 거는 되고 미국이 아이슬란드 먹는 거는 안 된다는 논리가 내로남불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으니까 USA 투데이도 그 장면을 맨 앞에 넣은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널리 공유한 이 메모는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토레 총리와 알렉산더 스토필란드 대통령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장악하지 못하게 한 유럽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에 대한 답변이라고 스토레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친애하는 조나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답변에서 당신의 나라가 팔워즈 플러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평화를 순수하게 생각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평화가 항상 지배적일 것이지만 이제 미국에게 무엇이 좋고 적절한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시위대 그린란드에서 트럼프 합병 위협에 반대하며 집회 개최 1월 17일 그린란드 누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 앞에서 어저께도 취급했지만은 동양인 얼굴을 한 그 무슨 쪽이죠? 그 사람들이 아니고 덴마크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사나요? 대부분 5만 7천 명 직원이 그 동양계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덴마크계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10%도 안 되는. 한 이탈리아 정상 반도체 AI 협력 강화키로 한반도 비핵화 확인. 연합뉴스 일본판에서 가져왔습니다. 제명 한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 발표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과학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AI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로니 총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공동기자 발표문에는 광물안보 파트너십 등 다자트를 통해 중요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명기했다. 또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와 관련해 이탈리아 주요 관광지에서 한국어 음성 안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우호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과 한국인의 안전 배려를 요청했고 멜로니 총리는 한국 선수촌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 이 뒤에 잘 꾸몄어요. 공동기자회견하는 거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반응 한국 일본 방문 비교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JTB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할 때 웃는 장면도 있고 멜로니 총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요것은 그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또 듣는 멜로니 총리의 모습을 앉는 거는 다 똑같이 앉는 모양이에요. 좌우에. 굳이 이탈리아 총리 한일 방문 비교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린란드 문제로 8개국이 대응 성명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나는 모르겠고 한일 방문을 감행하는 이탈리아 총리다. 한일 간 공동기자회견은 AI 반도체 우주 분야에서 잘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그 행보 자체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그린란드는 이탈리아와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는 얘기다. 이탈리아 GDP는 한국과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등 유적 관광만으로 하는 이탈리아로 기억되긴 하는데 실제 저도 딱 한 번 요 세 군데를 다 갔지만 중간에 그 독일로 넘어갈 때 공업도시가 있는데 그 공업도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거길 내려서 한번 구경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이드가 얘기했는데 다들 글쎄요. 근데 저는 그 이탈리아의 공업도시 거기도 뭐 반도체 공장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도 상당한 공업 산업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극 한기 남하 체감 마이너스 20도 전국 한파특보 중부증안의 경보 이 충남 이게 경기도인가요? 그 경보는 저 위쪽이 더 경보고 주의보가 내려져 있네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추워질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고 좀 춥긴 춥더라고요. 제 창가가 가까운데 좀 차긴 찹니다. 이중 창임에도 불구하고 재고만 32조 원 규모 눈물의 할인 나선 주류 회사들 김성희 조선 비저 1월 19일자입니다. 블랙 라벨 레드인가요? 글로벌 5사 숙성 재고 10년 내 최대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많이 쌓여 팬데믹 때 생산 늘렸지만 수요 꺾여 일부 업체 생산 중단 나서자 우려도 실제로 각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디아지오, 페르노리카르, 캄파리, 브라운 포먼, 레미 코엥트로 등 상장된 세계 최대 주류기업 5곳이 보유한 주류 재고는 총 220억 달러, 약 32조 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는 음주 감소나 위고비나 오젬픽과 같은 체중 감량 약물의 빠른 확산과 건강 웰빙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 증가가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이게
경기가 다 안 좋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한국 소주는 불경기 때는 괴로워서 한 잔, 호경기 때는 좋아서 한 잔, 저렴한 희석식 소주 경기는 그렇게 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주 좋죠. 싸고 편의점 가서 1,500원이면은 집에 와서 한 병 혼자 먹기도 힘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